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안동,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1984년도에 예전에 그 집안에 사는 지는 가신으로서 네. 마지막 이 음성이 인상적입니다. 잘생겼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민분들이요. 그런데 윤 대표님, 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은 게 그냥 안동에 갔다. 이것보다 무슨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게. 저는 뭐 상당히 큰 의미로 봤습니다. 아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스케줄을 아주 잘 잡았어요. 아. 노모를 모시고 와서 그 사진도 참 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생각나게 하는 네, 울림이 그런-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울림이 네. 컸거든요. 네. 노모를 청와대로 모시고. 네. 근데 이번에 다른 데도 아니고 안동 화해마을 거기를 가셨어요. 아하. 그거는 안동 화해마을이 그냥 뭐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어서 안동 화해마을이 아니라 거기에 있나요? 아하. 우리나라 네. 국난 극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산 증인이 계시던 곳입니다. 예, 물론 뭐 정치적인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뭐 TK 다독거리기 아하. 뭐 이런 뭐 맥락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될 때 네.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의 거기가 생가가 있는 데가 맞아요. 네, 네. 하회마을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네. 서해 유성룡 선생이 네. 큰 일을 네. 세 가지 했어요. 네. 하나는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서 네. 그 호남을 지킨 거, 우리나라를 지킨 거하고 또 하나는 선조 네. 왕을 끝까지 의주로 피난 가면서도 7년간 수행하면서 네. 임진왜란을 잘 물론 뭐 피 맺힌 그 고생을 하면서 이끌었지만 네. 그 성공하신 분이고 마지막 잘하신 거는 네. 일찍 훈장도 제대로 못 받고 아하. 은퇴하셔가지고 네. 그 서해 하회마을 고향으로 와서 네. 징비록이라는 거를 기록으로 해서 맞아요. 우리 네. 후대는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에 네. 우리가 위험을 걷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네. 하회마을 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 임진왜란 때도 왜 일본이 전쟁 일으키려니까 동인, 서인, 김성일, 황윤길 가서 보고하라 했더니 맞아요. 네네. 그때 동인 김성일 선생은 전쟁 안 난다고 그러고 네. 황윤길 선생 전쟁 난다. 그때도 국룰이 분열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180도 다른 보고를 그렇죠. 했죠.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네. 추석에 우리 국민의 지금 남한산성 영화가 인기 끄는 것도 우리 위기가 그만큼 크거든요. 네. 또 인사 방명록에도 제조 산하와 네.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아. 제조 산하가 무슨 글이냐면 네. 다시 나라를 만든다는 뜻인데 아. 이순신 장군이 친구잖아요. 유성룡 네. 영의정하고 네.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아, 고민하니까 네. 제조사나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만들자 해서 굉장히 오늘 네. 저 뜻깊은 아하. 그런 하회막을 바로 방문했다 저겁니다. 해서 네. 네, 저는 뭐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회마을 방명록에서 제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긴다라는 방명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고치고 갈게요. 앞서 그 CG에 충효동이 아니라 충효당으로 고쳐주세요. 유성룡 선생의 종택입니다. 충효당입니다. 충효당으로 고치고 넘어갈게요. 최 교수님, 예. 일단 안동 하회마을 방문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앞서도 이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너무 뭐 정치적으로 뭐 TK 뭐 어루만지기 달래기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지난번 광복절 그 메시지에서도 그 거기에서 나신 이상용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임청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아요. 아하. 네, 이상용 선생의 본가신데 네. 거기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고 이상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대 우리 임시정부의 국가 원수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의 기틀을 다졌다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까 징비라는 네. 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징비라고 하는 말이 징비록의 원래 뜻이 뭐냐면 네.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해서 삼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야권에서는 뭐 그 적폐청산이 꼭 무슨 보복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보면 적체돼 있는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 독립운동을 했던 이상용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
국가에 잘못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일에 정진하겠다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저 하회마을을 가신 것 자체가 결국 이상용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네. 우리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정신과 의식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경계에서 삼가는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K 지역이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아마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방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사극에서 제조산하 이렇게 뭐 듣기만 했습니다만 제조산하가 그런 뜻이었고 또 징비록 책 얘기 제목 얘기만 했습니다만 징비가 그런 뜻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 오늘 방명록에 이제 남기고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종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네.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현직 대통령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만 이제 방문한 거예요. 두 대통령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으로서 그렇죠. 방문하신 거는 두 분이다. 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실 때나 혹은 대통령 후에도 방문하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네. 있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그 문 대통령이 안동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자신의 어떤 그 선영이에요. 그러니까 경남까지, 네네. 봉화까지나 혹은 또는 김해까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사실 이번 어떤 추석 때 추석 연휴도 길고 하니까 네. 사실은 고향에 갈 수도 있는데 고향만큼 사실 먼 거리인데도 굳이 또 징비의 정신이든 어떤 정신이든 어느 지역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아하.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안동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네. 딱 유일하게 가신 거기에는 안동이라는 정말 그러니까 징비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적인 어떤 그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라는 건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고 네. 또 이번 10일 동안의 기나긴 연휴 동안 자신이 이런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이외를 벗어나서 유일하게 물론 앞으로 4월 동안 어디 가실지 모르지만 간 곳이 안동이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 안동이냐를 갖고 사실은 호사가들은 말을 이어나갈 것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리 징비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역시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를 아하. 또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 영남 이미 네. 그러니까 그 PK 쪽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특히나 PK에서만 지지를 더 받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결과를 낳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진짜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네.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초석을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만 이제 서울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하회 마을 안동에는 이제 비가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나 봐요. 근데 저 모습도 과거 대통령과 굳이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비에 옷이 좀 젖었어. 머리칼도 좀 젖었고요. 예전의 대통령들의 모습에 비하면 좀 저 모습도 상당히 낯설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탈놀이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회 별신 구탈놀이인 것 같아요. 저 때 이제 보세요. 저 양복 입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이세요? 같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서 관람하다가 직접 이렇게 공연장 내려가서 같이 덩실덩실 어깨춤도 추는 저런 모습도 소탈한 모습도 보여줬다. 이렇게 청와대가 또 사진도 제공을 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렇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안동을 상당히 챙기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 때 임청각도 언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굳이 안동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두 차례나 한 두 달 사이 간격에 이렇게
내비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다른 지역 분들이 서운해하실까 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그건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호남을 가면 호남을 갔다라고 또 정치적 해석을 했을 테고 네. 그냥 계셨어도 정치적 해석을 했을 텐데 이제 안동이라는 부분은 뭐 안동이라는 지역이 그 네. TK 지역의 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거든 양반의 도시라는 부분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전 국민의 골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바쁜 일들을 조금 넘어간 뒤에 네.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그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낸 산실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뭐 예우를 갖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임청각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아마 그 광복절 경축사 때 임청각 얘기 나왔을 때 아마 많은 언론들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임청각이 어떤 곳이었는지 과거 이 광복절 경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때 얘기를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9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99간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청각 얘기할 때 이제 아마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때도 좀 이례적인 독립운동, 이 독립투사들을 일일이 그 호명하면서 그때 또 이상용 선생의 이 과거 관련 우리 그 나라의 독립에 기여한 부분도 또 치하했던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요, 윤 대표님. 네. 임청각 하면요, 물론 이제 뭐 이상용 선생도 뭐 역사적으로 유명하지만 이제 최근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제 만약에 호소하려면 그 배우 이서진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서진 씨가 그 독립운동한 그 이상용 선생, 네. 이상용 선생 그 99간 큰 안동의 네네. 큰 부자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네. 그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 집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 이종걸 집안 그 할아버지가 이시영 뭐 부통령에서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네. 저 만주 가서 그 신흥학교 세우고 그렇죠. 그 아. 애국자 집안이잖아요. 신흥무관학교인가 뭐 그런 거예요. 신흥무관학교에서 네, 네. 우리 독립투사 배출한 아하. 배우 이서진 씨 증조부가 이상용 선생인데 아, 네. 네. 가문 종갓집인데 다 팔아가지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까지 하고 지금 국가 원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 애국자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서진 씨 나오는 그 프로를 우리가 열심히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 된가요? 고성희 씨 네. 저 집안이 네. 그래서 자식 교육은 또 못 시켜가지고 이서진 씨는 그래도 많이 타고 태어나서 재산도 좀 물려받고 네. 또 얼굴도 좀 물려받고 해서 많이 받고 태어났는데 네. 다른 손자들은 고아원에서도 있고 네. 뭐 집안이 아주 절단나다시피 했다는 거죠. 또 일본이 이 집이 미우니까 네. 중앙선 철도 가설하면서 네. 이 집 가운데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 자체도 흔적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복원했습니다만 그만한 애국적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분 한 거 잘했고 오늘 한 것도 잘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오늘 따라간 사람 중에 네. 유흥중 전 문화재 청장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나의 문화유산 그렇죠, 답장에 그렇죠. 쓰신 분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예를 적재적소에 참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하면은 이제 부인 김정수 여사도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이 실장님. 네. 그 서울과 예천의 공항을 이번에 갈 때 이용했나 봐요. 서울 네네. 예천 간에. 그랬더니 명절에도 고생하는 공군기지 장병들을 격려하고 싶다면서 미리 준비한 500인분의 떡을 돌렸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늘 김정숙 여사 보면은 이런 조용한 내조가 참 돋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그것은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미지 자체는 아. 사실은 남을 좀 품고 또 무엇인가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한가위가 사실 풍성하다지만 오곡백과가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한가위 때는 자기 가진 거를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네.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성수 여사가 이번에 500인분 뭐 이렇게 떡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뭐 이렇게 옛날처럼 무슨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의 어떤 이번에 근절한 그런 비자금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네네네. 특수활동비들을 전혀 없이 네. 그렇게 한다는 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비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특수활동비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연평도에 갈 때 그때 1000인분의 닭을 해갔다고 사실은 네네.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닭 한 마리가 왜냐하면 치누크 헬기로 그 실어 날랐다고 네. 닭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때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훈장병한테 닭 한 마리 주겠다는데 그걸 네.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건 역시 사실은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제 스라의 남매가 있잖아요. 아들, 딸이 있어서 자식들을 위한 심정으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음성이 인상적입니다. 잘생겼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민분들이요. 그런데 윤 대표님,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은 게 그냥 안동에 갔다. 이것보다 무슨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게. 저는 뭐 상당히 큰 의미로 봤습니다. 아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스케줄은 아주 잘 잡았어요. 아. 노모를 모시고 와서 그 사진도 참 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생각나게 하는 네, 울림이 그런-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울림이 네. 컸거든요. 네. 노모를 청와대로 모시고. 네. 근데 이번에 다른 데도 아니고 안동 화해마을 거기를 가셨어요. 아하. 그거는 안동 화해마을이 그냥 뭐 경북 도청이 안동에 있어서 안동 화해마을이 아니라 거기에 있나요? 아하. 우리나라 네. 공란 국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산 증인이 계시던 곳입니다. 예, 물론 뭐 정치적인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뭐 TK 다독거리기 아하. 뭐 이런 뭐 맥락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될 때 네.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의 거기가 생가가 있는 데가 맞아요. 네네. 하회마을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네. 서해 유성룡 선생이 네. 큰 일을 네. 세 가지 했어요. 네. 하나는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서 네. 그 호남을 지킨 거, 우리나라를 지킨 거하고 또 하나는 선조 네. 왕을 끝까지 의주로 피난 가면서도 7년간 수행하면서 네. 임진왜란을 잘 물론 뭐 피 맺힌 그 고생을 하면서 이끌었지만 네. 그 성공하신 분이고 마지막 잘하신 거는 네. 일찍 훈장도 제대로 못 받고 아하. 은퇴하셔가지고 네. 그 서해 하회마을 고향으로 와서 네. 징비록이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안동,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마을은 1984년도에 예전에 그 집안에 사는 지는 가신으로서 네. 마지막 기록으로 해서 맞아요. 우리 네. 후대는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에 네. 우리가 위험을 걷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네. 하회마을 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 임진왜란 때도 왜 일본이 전쟁 일으키려니까 동인서인 김성일, 황윤길 가서 보고하라 했더니 맞아요. 네네. 그때 동인 김성일 선생은 전쟁 안 난다고 그러고 황윤길 선생 전쟁 난다. 그때도 국룰이 분열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180도 다른 보고를 그렇죠. 했죠.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네. 추석에 우리 국민의 지금 남한산성 영화가 인기 끄는 것도 원래 위기가 그만큼 크거든요. 네. 또 인사 방명록에도 제조 산하와 네.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아. 제조 산하가 무슨 글이냐면 네. 다시 나라를 만든다는 뜻인데 아. 이순신 장군이 친구잖아요. 유성룡 네. 영의정하고 네.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아, 고민하니까 네. 제조사나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만들자 해서 굉장히 오늘 네. 저 뜻깊은 아하. 그런 하회막을 바로 방문해서 저겁니다. 네. 저는 뭐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회마을 방명록에서 제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긴다라는 방명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고치고 갈게요. 앞서 그 CG에 충효동이 아니라 충효당으로 고쳐주세요. 유성룡 선생의 종택입니다. 충효당입니다. 충효당으로
고치고 넘어갈게요. 최 교수님, 예. 일단 안동 화해마을 방문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앞서도 이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너무 뭐 정치적으로